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똑같이 저녁에 지쳐 돌아오지만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새겨진 체념의 말, 나는 원래 안 된다. 이 말은 무서운 독입니다. 입으로는 한 번만 내뱉었을지 몰라도 가슴속에서는 평생을 지배하며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말을 어린 시절에도 들었습니다. 너 같은 집안에서 무슨 큰일을 하겠냐? 가난은 네 운명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이 불이 일어났습니다. 왜 안 된다고 단정하는가? 왜 도전도 해보지 않고 이미 끝을 정해버리는가? 나는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택과 행동만이 내 길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어려서 소를 몰고 논으로 향하던 길에서도 사람들에게서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도 결국 우리처럼 살게 돼. 그들의 눈빛은 이미 세상을 포기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서 오히려 도전을 보았습니다. 나의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그리고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결심 말입니다. 한 번은 항구에 나가 배시를 하는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짠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센 파도 소리에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 일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평생 이 집만 나르다 죽을 거야. 나는 그 순간 깊은 슬픔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짐을 나르는 사람인지 배를 만드는 사람인지는 지금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졌는데 왜 스스로를 묶습니까?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떨구며 현실을 탓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을 평생 안고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체념. 여러분, 체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체념은 행동을 죽이고 꿈을 죽입니다. 체념하는 순간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손을 뻗을 힘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에서도 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된다. 반드시 된다. 실제로 내 인생에서도 체념의 유혹은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공사를 맡아 진행하다가 자금이 끊겼을 때, 거래가 눈앞에서 무산되었을 때, 심지어 직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체념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설령 오늘은 실패하더라도 내일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령 지금은 빈손일지라도 그 빈손이 더 많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바로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이 가난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삶 전체를 뒤덮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뽑아내고 대신 된다라는 씨앗을 심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도전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선 지금도 단호히 말합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이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생각이자 반드시 버려야 할 족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념을 버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더욱 교묘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착각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가난의 덫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땀 흘리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갈라지고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은 냉혹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맞는 말 같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공들여도 파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나는 실제로 그 함정에 빠져봤습니다. 한 번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울리고 뜨거운 쇳내와 기름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던 현장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밤늦게까지 기계 앞을 지켰습니다.
동료들은 내게 너처럼 성실하면 곧 인정받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몇 해가 지나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대로였고 지갑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노력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력의 방향이 더해져야 합니다. 전략이 없는 노력은 가난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영아,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달라지지 않아. 사장님만 부자가 되지. 그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맞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땀을 흘렸지만 부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팔고 있었을 뿐 가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방향과 전략이 없다면 가난을 만든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며 언젠가 나도 잘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무도 그 노력 자체에 값을 매겨주지 않습니다. 가치는 결과에서 나오고 전략에서 나옵니다. 나는 작은 건설 일을 맡으면서 이 진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만 하면 일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어디를 어떻게 파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재를 조달해야 하는지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밤마다 도면을 펴고 연구했습니다. 동료들은 자리에 누워 피곤해 겨워 있을 때 나는 연필로 수십 번 계산하고 새로운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내 공사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남들보다 오래 많이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도 어떤 이는 남의 밑에서 평생을 보내고 어떤 이는 자기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 차이는 전략에 있습니다. 나는 외국 바이와의 첫 계약을 준비할 때도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통역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작정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습관, 계약서 문구, 심지어 회의실에서 나누는 농담까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준비 없이 노력만 했다면 그 자리는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가지고 준비했기에 나는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열심히 했으니 언젠가 잘 될 거야 라고 체념 섞인 희망에 기대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열심히 한 만큼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며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누가 부자가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 12시간? 16시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 방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제자리걸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방향 있는 노력은 한 걸음을 뛰어넘어 10걸음을 가게 합니다. 나는 실패한 공사 현장에서도 무너진 계약에서도 이 교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을 만드는 두 번째 생각을 버리십시오. 노력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달콤한 위로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력은 수단일 뿐입니다. 전략이 없다면 그 노력은 모래 위에 흩날리는 땀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방향을 세우십시오.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땀을 흘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노력은 불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략과 방향을 이해하고도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길은 가지 마라. 안전하게 살아라. 그들의 말은 친절했지만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만을 좇는 마음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평생을 가난 속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내가 처음 해외 진출을 결심했을 때 일입니다. 한창 국내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따내며 숨 가쁘게 달리던 시절,
어느 날 일본의 상선회사가 한국 업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항만공사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모두 나를 말렸습니다. 주영아,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외국과 거래하다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국내 일만 해도 충분한데 왜 위험한 모험을 하려는 거야?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그들의 기준은 훨씬 더 까다로울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면 오늘은 편할지 몰라도 내일은 똑같은 제자리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는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그들과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의 차가운 눈빛이 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통역은 긴장했고 내 발밑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괜히 왔어 돌아가자라는 체념의 목소리, 다른 하나는 이 순간을 넘어야 길이 열린다는 도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후자를 붙잡았습니다. Gentlemen, I may not speak your language well, but I know how to build. If you trust me, I will show you results. 이 말은 서툴렀지만 내 진심이었습니다. 방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그들의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내가 안전만을 좇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지금도 작은 현장에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더라면 해외로 나아갈 길은 영원히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결국 사람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덫입니다. 내가 건설회사를 키워가면서도 같은 상황은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공사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자는 내 제안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검증도 안 된 방식입니다. 괜히 시도하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들은 늘 안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물었습니다. 안전을 택해 얻은 게 무엇이냐? 그대로 머무르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줍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에서 평생 머물면 결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대륙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생각이야말로 가난을 만드는 세 번째 생각이다. 안전을 좇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갑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회의실에서 한 투자자가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 사장, 이 프로젝트는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큰 손실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손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내 사업을 몇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험 없는 삶을 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바로 가난의 씨앗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뒤처집니다. 그리고 뒤처진 자리에 가난이 찾아옵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발을 내디디십시오. 안전만을 좇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제자리에서 썩어갑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안전을 넘어 도전을 택한 자만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험을 피하려는 생각이야말로 세 번째 가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생각을 버린다 해도 사람들은 또 다른 덫에 빠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많이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이 잘못됐다고, 부모가 잘못됐다고, 나라가 잘못됐다고 탓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늘 불평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남을 탓하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네 번째 생각입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습관. 나는 젊은 시절 은행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공사를 맡으려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은행원은 늘 서류를 뒤적이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 사장, 담보가 부족합니다.
이 조건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나를 바라보며 사장님, 이거는 은행이 너무 빡빡해서 그래요. 요즘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은행이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준비를 못한 거다. 담보가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야지 세상을 원망한다고 해결되나. 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서류를 파고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보증인을 세우고 작은 땅 한 평까지도 끌어모아 담보로 제출했습니다. 남을 탓할 시간이 있었다면 나는 그 시간을 준비했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 돈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순간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스스로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모가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가난하게 남습니다. 시대가 안 좋아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대가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도 이 교훈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대형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직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그러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나는 우비를 사서 인부들에게 나눠주고 비에 강한 자재를 구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한을 맞출 수 있었고 발주처는 오히려 우리의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만약 그때 나도 하늘을 탓하며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사는 지연되고 신뢰는 무너지고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기회는 멀리 달아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먼저 책임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반대로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면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이 해결책을 찾아내고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나는 늘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네가 책임져라. 이 마음가짐 덕분에 나는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 내 길을 막았을 때도, 발주처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도 나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내 부족함을 메우려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나라입니까? 시대입니까? 그 원망은 단 한 푼의 돈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에 더 깊이 묶어놓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말을 버리십시오.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책임은 내 것이다. 성공도 실패도 내 것이다. 이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내 안에서 찾는다 해도 여전히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만족하는 습관입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자. 더 큰 그림을 보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눈앞에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조금 벌었다고 기뻐하고 내일 조금 잃었다고 절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에 묶여 살다 보니 큰 기회를 놓치고 결국 가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5번째 생각입니다. 작은 이익에 안주하는 습관. 내가 처음 항구에서 외국 상선과 거래를 추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나는 이미 국내에서 일정한 공사 경험을 쌓아 나름대로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사장님, 국내 현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외국 상선과 거래라니 위험하기도 하고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왜 더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왜 굳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나? 그러나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작은 이익에 만족하면 평생 이 자리에 머물 뿐이다. 더 큰 세상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때 외국 바이어들은 처음부터 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업체, 낯선 사람, 경험도 부족한 사장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항만 공사 자료를 조사하고 해외의 성공 사례를 공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십 번 제안을 수정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더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거래를 따내면 앞으로 한국 기업도 해외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그림 말입니다. 그 결과 나는 결국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도전이 내 회사를 몇 배로 성장시켰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만족했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단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조금만 절약하면 당장 이익이 크게 납니다. 비싼 자재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도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부실을 남길 수 없다. 지금은 손해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더 큰 자산이다. 실제로 나는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공사는 더 튼튼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발주처는 우리 회사를 다시 찾았고 그 신뢰는 이후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작은 이익에만 매달렸다면 나는 단 한 건의 공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경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지금 눈앞만 봅니다. 오늘 조금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벌면 평생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항상 묻습니다. 이것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10년 뒤, 20년 뒤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이 시야의 차이가 바로 부의 차이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큰 강을 건너려면 작은 웅덩이에 만족하지 마라. 작은 웅덩이에서 물을 깃는 사람은 당장은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강을 건너는 사람은 평생 물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돈에 만족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큰 그림을 보면 끝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늘 조금 더 벌었다고 안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조금 손해봤다고 세상이 끝난 듯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을 가난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실제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앞의 손해는 괜찮다. 더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단기적인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장기적인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만드는 5번째 생각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작은 이익이 안 좋아하는 생각. 부자가 되려면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신뢰와 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버릴 때 비로소 부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았다 해도 또 다른 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꿈을 꾸면서도 첫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본 얼굴 중 하나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결국 발을 떼지 못하는 얼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6번째 생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습관.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패의 횟수는 성공의 횟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실패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온 선생이었습니다. 내가 해외 사막공사 현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낮에는 햇볕이 머리를 태우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도로 건설을 맡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비가 고장나고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은 지쳐갔고 현장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주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 사장, 이대로는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2가지 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역시 무리였어. 실패다라며 포기하는 길. 다른 하나는 이 실패를 기회로 바꾸자라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길. 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면 이 현장은 끝난다. 그러나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면 기회는 남아있다.
나는 직접 삽을 들고 모래바람 속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텐트 안에서 도면을 다시 그리고 부족한 자재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발주처는 우리의 의지와 끈기를 보고 감동했고 결국 계약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때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사막에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때 나는 실패했다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는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만 찾고 새로운 시도를 꺼립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실패를 피하려다 결국 더 큰 실패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실패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 속에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한 번은 젊은 사업가가 내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실패한 것이다. 시작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결국 너를 부자로 만든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이 차이가 평생의 부와 가난을 가릅니다. 나는 지금도 내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위기와 좌절이 있었지만 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끝에 오늘의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가난을 만드는 6번째 생각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 해도 또 다른 위험한 생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만 좇는 습관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삶의 중심은 무너지고 결국 그 길은 또 다른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돈만 좇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목표가 흐려지고 결국 부도덕과 탐욕에 빠지며 끝내는 가난과 파멸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7번째 생각입니다. 돈을 최종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습관. 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많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늘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수익률만 계산했고 어떤 경쟁자는 계약서 한 줄의 이익 때문에 상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만을 바라보는 순간 눈앞에 숫자만 보이게 되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해외 발주처와의 협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에게 더 낮은 단가를 강요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있던 중간 브로커는 내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자재를 좀 빼먹고 저가로 맞추면 큰 이익이 남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다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순간 내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 방법을 쓰면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신뢰를 잃으면 끝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단가를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발주처는 처음에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태도와 성실함에 신뢰를 보였고 오히려 더 큰 규모의 공사를 맡겼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돈만 좇았다면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은 얻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신뢰는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좇는 사람은 돈을 잃습니다. 그러나 신뢰와 가치를 좇는 사람은 돈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입니다.
나는 현장 직원들과 밤새도록 회의실에서 토론하던 때를 자주 떠올립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이 공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직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돈부터 벌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신뢰와 가치다. 돈은 그 결과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돈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돈은 길 위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다 보면 그 돌멩이는 자연스럽게 발밑에 모입니다. 그러나 돌멩이만 죽겠다고 길을 벗어나면 끝내는 길을 잃고 맙니다. 나는 지금도 단호히 말합니다. 돈만 쫓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얻을수록 더 큰 욕심에 시달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뢰를 쌓고 가치를 만들고 사람을 얻는 사람은 돈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팔고 원칙을 버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원칙을 지키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들은 돈을 수단으로 삼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돈을 벌겠다고 부실하게 지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그들의 불행 위에 쌓은 돈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우리 회사는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분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분은 신뢰입니다. 신뢰 위에 세운 돈은 오래가지만 욕심 위에 세운 돈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난을 만드는 7번째 생각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삶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고 신뢰와 가치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7가지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체념, 무방향의 노력, 안전만 좇는 습관, 남을 탓하는 습관, 작은 이익에 안주하는 습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돈만 좇는 태도. 이 7가지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을 하나하나 버려낸다면 누구든 부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모든 생각을 극복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7가지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체념, 무방향의 노력, 안전만 좇는 습관, 남을 탓하는 마음, 작은 이익에 안주하는 습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돈만 좇는 태도. 이 7가지 생각은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쌓이면 인생 전체를 묶어놓는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족쇄는 사람을 가난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 족쇄를 끊기 위해 싸웠습니다. 매번 위기와 마주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주영아, 지금 너를 가두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하나 깨부수었습니다. 체념이 나를 붙잡을 때는 된다, 반드시 된다 라고 외쳤고, 무방향의 노력이 나를 지치게 할 때는 전략을 세워 나아갔습니다. 안전만 조치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는 과감히 바다로 나갔고, 남을 탓하고 싶은 순간에는 내 안에서 책임을 찾았습니다. 작은 이익에 안주하라는 유혹이 올 때는 큰 그림을 떠올렸고, 실패가 두려울 때는 오히려 실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전부라는 착각이 나를 흔들 때는 신뢰와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 싸움의 연속이 바로 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난을 만드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생각이 만든 길을 따라갑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바뀌고, 길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나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늘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가난을 만드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행동하라. 여러분, 지식은 책에 있습니다. 전략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묶여 있는가? 혹시 체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안전만을 찾으며 기회를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부모, 나라, 시대를 탓하며 멈춰서 있지는 않은가? 혹시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달려 큰 그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실패를 두려워하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돈만 바라보다가 신뢰와 가치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단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생각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체념을 희망으로, 무방향의 노력을 전략으로, 안전의 굴레를 도전으로, 남을 탓하는 마음을 책임으로, 작은 이익을 큰 비전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도전의 용기로, 돈만 쫓는 욕심을 신뢰와 가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한 번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난을 만드는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망설이다가 끝나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하십시오. 나는 체념하지 않겠다. 나는 방향 있는 노력을 하겠다. 나는 도전을 택하겠다. 나는 책임을 내 안에서 찾겠다. 나는 큰 그림을 보겠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돈이 아니라 신뢰와 가치를 줬겠다. 이 다짐이 여러분을 가난에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한 걸음 더 내디드십시오. 인생의 길은 두려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전한 이 7가지 생각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의 길이 아닌 부와 자유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이미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